특검 측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측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등 피고 사건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신문 조서를 재판부의 증거 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은 특검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위 증인신문 조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제 전문한 것을 증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등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등을 우선적으로 신문하자고 하였지만 특검 측은 이 사건 재판부의 입증 계획이 검사에게 있으니 자신들의 입증 계획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접점이 없는 관련자들부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들은 각 사령관 등의 증인신문은 최근에 이루어져 증인신문 조서가 아직 해당 재판에서 작성되지 않았거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특검은 증인신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들은 대부분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인 피고인과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접점이 없는 증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몇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되고 또 제출되지 않은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음이 밝혀졌고 수방사령관 이준우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이준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 김복식 증언을 통해서 1차 국회 출입문 차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2차 출입문 차단은 그 자신이 계엄령 등을 판단해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지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과는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추후 주요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과 12월 4일에 있었던 계엄의 선포와 실행에 관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도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과 계엄 시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재판부에 현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2025 고합 129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 사건의 재판부에 증거 서류로 제출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 측도 동일한 재판에서 유리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변경 기회를 철회하여 주시거나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할 기회를 보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본 변호인은 2025 고합 129 사건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문서 속부 초탁 명령을 신청하는 바이며 마찬가지로 129 사건에서 각 계엄 참가자들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증거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이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증인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해서 추후에 증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과 증거 제출서도 제출하셨는데요. 이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한 이 문서는 그 재판부에서 지금 서증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증거 제출서에는 목록만 기재하셨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출력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제출을 다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 증거 신청에 관해서 특검 측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목록만 보고 해당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여서 바로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아까 대변인 피지와 관련한 얘기만 변호인이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체포 방해라고 이제 공소장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저희 쪽에서는 위법한 수색영장 집행의 저지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심의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뿐만이 아니라 이 계엄 선포의 이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결국 이것이 계엄과 전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필요한 이런 증거들을 좀 다시 한번 왜냐하면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증거조사에 임했습니다마는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판장, 네. 피고인 측 주장 관련해서 특검 측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 사건에서 특별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계엄 후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들, 경호처를 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법 제11조 재판기간 규정에 의하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의 취지와 특검법상 재판기간 규정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된 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에 반드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은 변호인이 증거 의견 제시를 해태하는 상황에서도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증거의 일부에 대하여 철회를 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회 봉쇄 체포조 가동이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여러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검이 제출한 관련 증인들의 증언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참작하여 예정된 1월 16일에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 측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어떤 판단 내지는 자신들이 제출한 이런 증거들이 벌써 내란 피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의 일반 형사 사건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물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에 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심리했던 거에 터잡아서 피고인에게 이제 유리한 뭐 여러 가지 정상이라든지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의 송부에 관련된 것까지 제출을 하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된 것이고요. 지금 그 특검 측의 그 말씀하시는 거를 보더라도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거면 거기에 관한 증거를 뭘 이렇게 내겠으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면은 그거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씩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재판의 그 신속한 종료를 위해서 최소한 한 2개월 안에 자기들의 핵심 증인들을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다시 반대의 그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계속 대가지고 핵심 증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 받고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13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철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재판 기간 동안에 검찰이 제출한, 아무리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피고 사건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어제 군사법정에 증언을 하러 가보니까 군사법정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그 다른 피고 사건의 증언들이 있고, 또 군사법정의 피고인들이 제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특검이나 군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실제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내란 피고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심의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판단에 대한 재량권과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내란 피고 사건의 그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 측의 입증이 다 끝났다고 하니 저희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보께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속한 재판을 말씀을 하셨지만은